거기다가 왜 공항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왜 해야 되냐. 얼마 전에 그 되게 가슴 아픈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 조류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저는 조류 충돌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세워놓은 방음벽이라든가 건물의 유리창, 여기에 이제 새들이 자꾸 부딪히는, 그게 늘 벌어지는 일이고, 저도 여러 해 동안 참여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력해 왔기 때문에 조류 충돌 하면 저는 그게 이제 먼저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비행기하고 새가 부딪혀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두 가지 모두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싶었지만 저감 방안으로는 최근에 뜻밖의 괜찮은 방안이 나타났어요. 제가 국립생태원장 할 때부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별거 다 해봤거든요. 스티커 붙여봤다가 거기다가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독수리 붙여놓은 옆으로 이렇게 피하다가 옆에 유리창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떠날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보고 받기로는 효과가 거의 거짓말처럼 완벽해요. 근데 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5cm 곱하기 5cm 정도 혹은 5cm 곱하기 한 10cm 정도를 두고 점이 찍혀 있는 필름이에요. 그거를 그냥 유리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필름으로 이렇게 쫙 붙여놓으면 비교적 투명하게 그냥 바깥이 내다 보이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새들이 그 5cm 곱하기 5cm의 그 공간 내지는 5cm 곱하기 10cm 공간,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미리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데 보니까 유리창마다 다 그러니까 아예 휙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부딪히는 거죠. 스티커를 유리창마다 방음벽 전체에다가 붙이면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립생태원 경우에는 웬만한 유리창에 전부 부착을 하고 그 다음 해 1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이 정도의 효과라는 건, 자연을 상대로 그 정도의 그 성공률이라는 건 정말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굉장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도 그거 다 하고 있고요. 붙인 곳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비행기에 부딪히는 새 막을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꾸 연구하다 보면 또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사고가 많나요? 해외에도? 통계에 의하면 새 떼가 몰려오든 새 몇 마리가 몰려오든 그런 일은 무지무지 잦대요.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다만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딪힌다고 해서 그게 치명적인 결과를 빚는 건 아니죠. 근데 자료에 의하면 중형 크기의 새, 그 정도 되면 몸무게가 1kg이 잘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새가 와서 부딪혀도 비행기 동체가 찌그러지더라고요. 비행기 자체에 속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새가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동체가 찌그러질 정도의 그런 충격을 준답니다. 근데 그 정도 해봐야, 비행기가 워낙 뭐 새에 비하면 거대한 존재니까 부딪혀도 큰 어려움 없이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면 그때 이제 큰 일이 잘못하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집니다. 양쪽 엔진이 동시에 꺼지지 않는 한 한쪽 엔진만 가지고도 웬만큼 조정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무안공항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아직은 뭐 원인이 다 규명된 건 아니지만,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거기다 만들어 놨느냐를 두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상당히 노련한 조종사면은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착륙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유명한 일이 있었죠. 강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시켜가지고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던 사건이 여러 해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영웅이 됐었던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한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새들이 너무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공항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짓는 거,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안공항도 지을 때 그런 거가 상당히 이슈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지은 거죠. 문제는 그 사고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건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공항 짓는 거를 강행하겠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는데, 조만간 몇 달 후에 이제 아마 시작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민단체들이 거의 매일 농성을 하고 뭐 이러는데, 당국에서는 뭐 여전히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게 아니다. 새만금 공항은요, 바로 옆에 공항이 있어요.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겠다고 해놨으니까 아마도 군산공항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 제가 국립생태원장을 3년을 해봤으니까 금강 하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철새들의 그 기가 막힌 군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왜 공항을 짓겠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단어 하나를 그냥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왜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이미 공항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가능하면 공항은 안 짓는 쪽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여 가는데, 여러 공항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해야 될까? 새만금 공항 같으면 무안공항보다 철새가 더 많이 날아다니는 곳인데 거기다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백지화하고 시민단체와 그 아이디어를 새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새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피하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건지. 제 연구 생활 말년에 지금 하고 있는 제일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랑 로드킬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는 보호받는 동물들이 제법 있어서 산골 길을 달리다 보면 잘못하면 동물과 자동차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대한민국만 빼놓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위해 동물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고라니가 충돌 사고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그 연구의 핵심은 이거죠. 쌍방향이잖아요. 자동차가 부딪혀도 큰 사고가 안 나게 할 수 있을까? 이쪽 연구가 가능한 거고, 또 다른 연구는 동물이 그걸 감지하고 피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양쪽을 다 연구하는 겁니다. 네, 비행기와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물에 따라서 사물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행동이 다 다르거든요. 새가 날아다니는 경우에 자기를 향해서 물체가 달려오고 있다 하는 걸 감지하고 피하는 그 거리가 한 30m 정도 된답니다. 30m 바깥일 때까지는 새가 피하면 되지, 이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너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새가 피해야 되겠다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죠. 비행기가 새들에게 미리 30m 훨씬 이전에 내가 접근하고 있다, 너희는 피해야 된다 하는 신호를 주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은 그런 연구가 똑부러지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로드킬에 대한 연구가 제가 아는 한 훨씬 많아요. 로드킬의 경우에 웬만한 사슴과 승용차가 부딪히면 사슴도 물론 치명적인 걸 받지만 승용차도 탑승자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걸 당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북부 쪽, 캐나다 쪽에 가면 말코 손바닥 사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무스라고 부르는 뿔이 이렇게 막 넓적하게 생긴, 저는 굉장히 가까이서 그 동물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 키에 한 2배쯤 되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랑 부딪히면 웬만한 자동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연구하지. 비행기의 경우에는 새들이 좀 부딪혀도 비행체에 약간 흠집이 날 정도지 큰일은 안 벌어지니까 아주 우연히 그게 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큰 사고가 나는 확률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가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언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유리창에 부딪히지 말도록 우리가 별거 아닌 그 스티커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도 그런 문제를 지금 상당 부분 해결했는데 비행기랑 그것도 해결할 날이 오겠죠. 네,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너무 처참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새들의 공간을 침입한 거잖아요. 원래 저 하늘은 새들과 곤충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새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거대한 새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아직은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고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게 마치 우리가 피해를 안 보면 괜찮은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행기에 그냥 부딪혀서 떨어져서 죽는 새들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달새, 맷비둘기 얘네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걔네들은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 거잖아요. 공항 주변에 풀도 많고 먹을 것도 제법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가 갑자기 가끔 가다가 그냥 무지하게 큰 새가 날아오는데 거기 부딪혀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건데 사실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이 다치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밀하게 아주 섬세한 그런 대응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부딪히는 새들의 문제도 새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한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태고 쪽부터 그냥 잘 살던 공간을 어느 날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어떤 거대한 기계한테 하루아침에 빼앗긴 건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